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앱X 앱 개발 성과 발표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기 초에 과목 설명할 때 우리가 배운 것들을 최종적으로 앱을 만들어서 각자 발표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성과 발표의 이름이 앱 엑스포, 그래서 앱 X입니다. 올해는 이제 비대면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 앱 X도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발표를 하게 될 텐데요. 그거 이제 준비할 때가 됐습니다. 한번 설명을 할게요. 개요. 일단 수업 중에 배운 지식을 활용해서 자신만의 앱을 만들어서 발표한다. 이게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앱 인벤터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배우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그냥 교과서 가지고 또 내가 설명한 것들, 매주 이제 주제가 있어서 그 주제에 대해서 하나씩 배워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나는 이러한 앱을 만들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을 만들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는 앱을 여러분들이 새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실제로 내가 고안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앱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겠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팀을 구성해서 할 거예요. 2인 1조를 원칙으로 할 겁니다. 학과나 학년은 무관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과 2인 1조 팀을 만들어서 하는데, 만약에 왜 2인 1조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혼자서 하면 아무래도 조금 힘들죠. 서로 아이디어를 내는 과정도 그렇고, 실제로 그걸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는 과정도 그렇고, 혼자 하면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둘이 같이 상의하면서 하는 게 서로 공부도 되고 좋다. 그래서 2인 1조로 그동안에 쭉 해왔었거든요. 그리고 학과하고 학년은 무관합니다. 내가 꼭 같은 학과에 아는 사람들과 팀을 짤 필요는 없고요. 학년도 내가 꼭 같은 학년 이렇게만 할 필요도 없어요. 아무튼 2인 1조가 돼서 하는 게 원칙인데, 3인 1조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3인 이상이 되면 자기 역할이 없어져요. 그래서 2인까지만 허용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난 도저히 팀을 구성할 수가 없어, 더군다나 지금 비대면이라서 팀 구성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면 혼자서 해도 됩니다. 근데 혼자서 하면 그만큼 힘들죠. 그래서 둘이 하는 거를 추천을 하겠습니다. 주제는 자유주제인데 단 자신의 전공을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설명 뒤에 작년에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발표했었던 그 계획 발표 샘플을 좀 보여줄 텐데, 그런 거 참조해서 이런 거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특히 이제 자기 전공을 활용하면 좋은 게 뭐냐면,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렇죠? 제일 잘 알고 다른 사람들이 안 만들었을 확률이 높죠.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다 이미 누군가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앱스토어에 올라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그 한 학기 배운 걸로 만드는 것보다 더 훨씬 더 잘 만들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자기 전공을 활용하면 아주 독특한 다른 사람과 경쟁 안 해도 되는 그런 앱을 만들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더 추천을 하고요. 최종 발표일은 6월 10일 15주차 수업 시간에 할 거예요. 줌으로 발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하기 전에 이 계획서를 발표를 할 텐데요. 계획서는 11주차 목요일,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5월 13일까지 유튜브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요. 아주 간단하게 만들면 돼요. 뭐 한 3, 4분 정도
유튜브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그 링크하고 PPT하고 LMS에 올려놓으면 혹시 그때까지 2인 1조 팀을 못 구성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혼자 나는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 거야 라는 거를 올려주면 내가 이걸 링크를 다 공유시켜 줄 거예요. 그러면 다른 팀들은 어떤 거 하는지 이렇게 보고 야, 저 아이디어 괜찮다. 나 저 사람하고 같이 하고 싶어 라고 하면 그때 이렇게 팀을 구성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 발표하는 이 계획서는 1차가 되는 거고요. 이 1차는 나중에 더 수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앱 개발 계획서에 들어갈 내용들은 제목, 장르, 앱의 제목이죠. 그 다음에 장르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의학에 관련된 장르가 있을 수도 있고, 공학에 관련된 장르가 있고, 뭐 공부에 도움이 되는 장르, 게임 장르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오락에 관련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장르가 있을 텐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앱스토어에 플레이 스토어 보고서 장르를 찾아서 나는 이 장르에 해당하는 앱이야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필요성 및 대상,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어떠한 용도로 쓸 거야 이런 것들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앱들은 굉장히 이미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 앱들을 조사해서 보통 한 3개 정도 조사하면 됩니다. A, B, C 요 3개 정도 앱이 있는데 얘는 각각 이런 특징이 있어요 라고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내 앱은 이런 특징을 갖는 앱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화면은 이렇게 구성이 될 거고 이런 동작을 할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면 되고, 그리고 기대 효과와 참고 자료 이런 순으로 발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개발이 다 끝나면 아까 얘기한 6월 달에 최종 발표를 할 텐데, 그 최종 발표할 때는 거기에 이제 지금 앞에서 나간 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서 수정을 하고요. 요게 더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및 소스 코드 이제 개발이 끝났을 테니까 요게 들어갈 거고요. 실제로 동작을 얼마나 잘하는지 동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수강 후기까지 이렇게 써주면 최종 발표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거는 특별히 교양 수업인데 공학교육혁신센터에 내가 신청을 해서 상장하고 상금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상장과 상금을 주는데 팀별로 5만원, 4만원, 3만원 이렇게 주도록 할 거고요. 우리가 분반이 2개니까 1분반에서 이렇게 3팀, 2분반에서 3팀 이렇게 선발해서 상장과 상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상금이 그렇게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요. 특히 이제 상장은 여러분들 이제 졸업할 때 취업하거나 할 때 포트폴리오에서 활용하면 이 학생은 교양 과목 들으면서 이런 것도 만들어 봤었구나, 상도 받았구나 라는 거를 어필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해주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이거 듣고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막막할 수 있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지난 학기의 계획서들을 한번 보여줄게요. 지난 학기 계획서 샘플을 보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감을 좀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처음 개발 계획은 이건 제약생명공학과 학생들이 했네요. 내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해보면, 수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학생들의 그 능력이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한 학기 동안 배워서 이런 거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 많이 했었는데 의외로 굉장히 좋은 작품들도 많이 나오고 또 학생들이 잘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한번 봅시다. 이거는 기승전약이라는 앱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약에 대한 지식 없는 사람에게 필요한 약을 찾아보고 성분을 알아볼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이 제약생명공학과니까 전공에 잘 맞는 그런 주제죠. 유사 앱 중에서는 이 약에 대한 정보는 이 약학정보원이라는 곳에서 만든 이 앱이 워낙 유명합니다. 약학정보원에서 만든 이 앱이 워낙 유명하고 굉장히 방대한 약이에요. 앱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사실은 모든 거를 지금 다 알 수 있는데 지금 이 학생들이 만들려고 하는 거는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이거죠. 대표적인 제품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10가지 정도가 대표적인, 우리가 흔히 병원에 가서 이렇게 처방받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약이 진통제, 해열제, 제산제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10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진통제를 선택하면 진통제 중에 뭐 대표적인 약들이 몇 가지가 나오고, 그 중에 또 선택을 하면 예를 들면 아스피린 이렇게 했다면 아스피린에 대한 정보가 또 나온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흔히 많이 아주 아까 본 그 약학정보원의 그 앱은 아주 굉장히 전문적이지만, 이거는 그냥 우리 흔히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약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제공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의미 있는 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참고 문헌도 이 약공이라는 그 앱 하나만 썼네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샘플은 볼카라는 단어장을 만든 팀이 있었어요. 이 앱은 기존에 있는 단어장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조금 더 우리한테 맞게 한번 바꿔보자, 이런 아이디어를 냈고요. 제목도 보캐브러리의 보카에다가 볼카라는 거를 합쳐서 볼카라는 아주 재밌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제목을. 그래서 볼카라는 그런 앱을 계획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영어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필요성을 썼고요. 제품 설명 기능에 보면 단어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단어를 활용해서 퀴즈를 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발음도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암기하기 위해서 타이머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책갈피 기능을 이용해서 외워야 될 단어들을 지정해서 외울 수 있게 이렇게 하겠다. 유사 앱은 굉장히 많겠죠. 그렇지? 산타, 토익, 해커스 앱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데 각각 특징을 이렇게 조사를 했고요. 동작 예상 화면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오늘의 문제를 이렇게 누르면 문제가 나오고, 사전 모드, 그 다음에 리스트 뭐 이런 식으로 직접 디자인을 했네요. 그렇죠? 직접 디자인해서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그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 효과 이렇게 설명을 했고, 참고문은 이렇게 설명을 한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 다음 예제는 먹기 위해 걷는다. 이런 이것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재밌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다이어트 신경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이제 뭘 먹게 되면 이게 맛은 있는데 이거 먹으면 살찔 텐데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표가 양심에 찔리지 않게 먹게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유사 앱을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동작 예상 화면을 보면 초기 화면에서 시작하기를 누르면 내가 먹고 싶은 걸 이렇게 선택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 햄버거가 먹고 싶어 이렇게 선택을 하면 햄버거에 대한 칼로리가 나오고, 그 칼로리를 소모하기 위해서는 너는 몇 걸음 정도를 걸어야 돼, 이렇게 하고, 요게 이제 우리 만보기를 이용해서 몇 걸음 걸었다라는 거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만약에 당신은 3,000걸음을 걸은 다음에
햄버거를 먹을 수 있어 라고 하면 삼천보름을 걷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걷다가 나 안 먹고 말래 그러면 포기하기 버튼을 누르면 되고, 3,000걸음을 다 걸으면 이제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재밌죠. 이게 얼마나 많이 활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좋은 아이디어였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샘플은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만들었어요. 앱 개발 계획서인데 어플명이 치과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치료보다는 예방 이렇게 해서 가이드라인을 해주겠다. 이를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해주겠다라는 걸로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상 화면에는 이름을 입력하세요. 남잔지 여잔지 나이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질병 지표, 그래서 이렇게 문진하는 것들을 쭉 써주고요. 그래서 만약에 체크를 했는데 위험도가 높다 그러면 정기 검사를 받고 뭐 타액 검사도 하시고 하루 2번 불소치약을 쓰세요. 자일리톨검을 섭취하세요. 뭐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해주겠다는 얘기죠. 유사 앱을 조사를 했는데 이아포라는 앱이 있었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참고 문헌으로 몇 가지를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사실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우는 이런 그 지식들을 활용을 하면 훨씬 그 내용을 더 내가 더 잘 알 수 있게도 되고, 또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그 같은 학과에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그 교수님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면, 교수님 내가 이런 거 만들었습니다 보여드리면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너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하고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마지막 샘플인데요. 마지막 샘플 의공학과 학생들이 만든 NIS 캘큘레이터 앱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의공학과 학생들은 사실은 회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회로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반전 중복기, 비반전 중복기, 필터 이런 거 설계할 때 맨날 똑같은 계산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간단하게 내가 만들어 놓고 계산 과정을 좀 쉽게 하겠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반전, 비반전 증폭기를 선택을 하고 증폭비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저항값을 입력을 하면 회로도가 이렇게 딱 만들겠다. 증폭기 3으로 회로도를 넣어주면 이렇게 저항값 R1 요 첫 번째 저항은 10kg짜리, 두 번째 저항은 30kg짜리로 하면 증폭기가 3인 반전 증폭기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잘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컷오프 프리퀀시, 뭐 필터의 종류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로 패스 필터, 그 다음에 1차 그리고 컷오프 프리퀀시를 1로 세팅을 해주면 이렇게 회로도가 나오면서 저항은 16K짜리, 캐패시터는 10 마이크로페라짜리를 쓰면 이 조건에 맞는 회로가 만들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그야말로 전공을 활용한 앱인데요. 유사한 어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많이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실제로 만들어 봤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그냥 계산기 가지고 이거 일일이 다 계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게 정형화된 어떤 계산 하는 게 있다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회로도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값도 계산을 해주니까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전공 수업 자료와 그 다음에 교과서들이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가 만들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아요.
자, 그 외에도 뭐 많이 있습니다만, 뭐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도 요 앱 개발 성과 발표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좀 내고, 야, 이런 걸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팀을 구성을 해서 한번 아이디어를 올려봐 주세요. LMS에 올려봐 주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팀을 다시 구성하고 실제로 이제 컨펌을 내가 그 다음 주쯤에 줄 거예요. 팀 구성이 다 끝나고 아이디어가 다 결정이 되면 그 다음 주쯤에 한 5월 둘째 주쯤에 5월 13일이니까 한 5월 20일쯤에 그걸 주고 여러분들 한 2, 3주 동안 그걸 만들어서 발표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과정이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 이런 그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하는 걸 전공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런 과정이 굉장히 익숙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더 많아요. 그런 학생들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이런 식으로 해 나가는구나 라는 경험도 한번 쌓을 수 있고요. 이왕 우리가 교양에서 수업한 걸 활용해서 뭔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만들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 아이디어를 찾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 아이디어가 잘 생각이 안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든 그 포스트가 있잖아요. 그 앱 인벤터 포스트. 그 포스트에 있는 내용을 한번 쭉 보세요. 그래서 쭉 보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쭉 살펴보고, 그리고 이 그 성과가 아주 어려운 걸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주 어려운 거를 만드는 것도 물론 그 나름대로 점수가 부여가 되겠지만 아주 어려운 것보다는 이거 참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앱이네. 이거 아주 아이디어가 좋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점수에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어렵고 복잡한 앱보다는 간단하지만 아주 특징적인 그런 앱을 만드는 게 여러분들 이제 시간도 절약이 될 거고 또 이 수업의 의미도 살릴 수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 아이디어 한번 내서 계획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5월 13일 여기 써 있죠? 5월 13일까지 다음 주 목요일까지 LMS에 올립니다.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서 링크와 PPT 이렇게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